안녕하세요. 자유 유튜브입니다. 오늘은 시장의 격언, 기다리는 조정은 없다. 과거가 아닌 미래를 바라보라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6월 조정장 이후 미국 나스닥 시장은 사상 최고치를 연일 경신하고 있습니다. 물론 약간의 흔들림이 있지만 꾸준히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한국도 2200선 공방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자, 많은 사람들이 주가가 더 하락하면 매수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지수는 오르지 않지만 특정 종목들은 지금 다시 랠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어떤 판단을 하고 어떻게 시장의 움직임에 대응하는 게 좋을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정이 오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부동산이든 주식시장이든 지금 하락 또는 폭락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매우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인터넷 뉴스 기사들을 보면 폭락을 외치는 사람들 상당히 많이 보이는데요.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올랐기 때문에 떨어져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 가격이 떨어지면 폭락을 하면 자, 나도 이제 살 거다. 가격이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과연 그 사람들이 가격이 떨어졌을 때 자, 실제로 살 수 있을지 아닐지 그건 알 수가 없지만 어쨌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지만 이 사람들이 하락을 외치고 있지만 가격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 만약 가격이 떨어지면 매수에 나설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사람들 과연 살 수 있을까요? 가격이 오르면 올랐기 때문에 사지 못하고 가격이 떨어지면 더 떨어질까봐 두려워서 사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는 사이 오히려 또 가격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부동산 시장 보십시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선망하고 있는 기업의 주식 보십시오.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락만 무조건 외칠 게 아니라 시장이 지금 어떤 구조로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봐야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시장은 구조적으로 당신이 원하는 가격까지 떨어지기가 쉽지 않은 시장이라는 점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다른 영상에서도 많이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앞으로도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과거가 아닌 미래를 바라보십시오. 과거 가격을 생각하면 살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휴대폰, TV, 냉장고, 과거 가격보다 다 올라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과거 가격만 생각한다면 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주식시장으로 생각의 범위를 한번 좁혀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격과 관련해서 최신 편향이라는 것과 단내리기에 얽매여 있다는 겁니다. 단내리기는 과거 특정 지점의 가격에 얽매여 있다는 걸 말합니다. 자, 현재 가격이 높은가 또는 낮은가를 따질 때 최근의 저점, 과거 가격을 기준으로 삼는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주가가 이렇게 막 올라갔다고 치면은 자, 이 부분에서 우리가 가격이 높은가 낮은가를 따질 때 자, 최근의 고점, 최근의 저점을 기준으로 우리가 삼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는 그 주가가 하락하다가 반등하고 있다면 그 과거의 고점 대비해서 얼마가 지금 가격이 어떻다. 자, 이렇게 가격의 고저를 따지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흔히 부동산이나 주식을 사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작년엔 얼마였는데, 지난달엔 얼마였는데, 3월엔 얼마였는데, 4월엔 얼마였는데, 5월엔 얼마였는데, 그때라도 살 걸. 이 말을 하면서 절대 사지를 못하고 있죠. 가격이 오르면은 과거의 가격에 비해서 올랐기 때문에 비싸다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가격이 떨어져서 5월, 3월, 4월 가격까지 온다면은 더 떨어질까봐 두려워서 사지 못한다는 거죠. 자, 이것이 바로 일반적인 사람들의 심리입니다. 자, 나만 그런가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자, 오르는 주식을 사지 못하는 이유, 바로 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시장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주관적인 판단으로 가격이 비싸다,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이죠. 지금 현재 가격이 싼 것인지 비싼 것인지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판단 기준을 정확히 세우지 못하면 영원히 매수하지 못합니다. 제가 6월 9일 날 테슬라 주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카페에서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테슬라 주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질문을 받고 여기에 대한 답을 이 영상을 통해서 했는데요. 자, 6월 9일날 업로드한 테슬라 주식 뭘 보고 사야 하나요? 라는 영상을 올리고 나서 여러 댓글이 달렸습니다. 자, 그런데 어떠한 사람이 댓글을 달았습니다. 그때 테슬라의 가격은 $800 선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은 테슬라 너무 비싸요. $700일 때 들어갔어야 했는데 $700에 비해서 댓글을 달 때는 $800가 넘어갔으니까 상승률로는 1, 20% 이상 상승한 상태였기 때문에 너무 비싸다.
그때 700달러대 들어갔어야 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지금 너무 비싸다. 자, 근데 어제도 비쌌고 한 달 전에도 비쌌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좀 더 디테일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자, 6월 9일 날 영상에 댓글이 달린 지점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자, 이때 800달러를 넘어서서 막 900달러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을 때입니다. 자, 그러면서 700달러대 샀어야 되는데 그때 못 산 게 후회된다. 지금 너무 비싸서 못 사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지점이 바로 이 지점이라는 겁니다. 자, 이 뒤에 주가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고 미지의 영역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될 줄 몰랐으니까 못 사고 있었겠죠. 자, 그런데 이때 800달러를 넘나들고 있을 때 700달러를 그리워했다. 자, 그러면은 이 지점을 그리워했다는 건데요. 자, 그렇다면 과연 주가가 이때는 왜 못 샀던 걸까요? 자, 700달러일 때 그러면 샀어야지. 왜 못 사고 800달러일 때 700달러대 들어갔어야 되는데 이 이야기를 하고 있냐 이겁니다. 자, 이 사람은 이 700달러일 때는 그 전에 400달러 시대일 때 500달러일 때 그때 샀어야 되는데 그때 못 산 게 아쉽다. 지금 너무 비싸다. 이 이야기를 했을 거란 말입니다. 자, 700달러일 때는 400달러 시절이 생각나서 자, 그때도 비싸다고 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비싸서 못 산다고 하는 사람들은 영원히 그 주식을 사지 못하는 겁니다. 왜냐? 오르는 주식은 항상 비싸 보이기 때문인데 과거에 비해서 올랐기 때문에 못 산다는 겁니다. 과거의 가격을 생각하면 살 것이 없습니다. 성장하는 기업의 주가는 지속적으로 올라갑니다. 자, 그러면 이 지점 때 그 기업을 알았다. 자, 그래서 가격이 이만큼 올라갔다. 그러면 이때 가격이 생각나서 못 삽니다. 자, 그리고 이때까지 올라가고 나서 또 살까 말까 고민하는데 이때에 비해서 너무 많이 올랐네 라고 생각하면서 못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렇지만 주가는 성장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는 지나간 일이고 현재 상황과 미래 가치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때도 비쌌고 지금은 더 비싼 겁니다. 자, 그렇지만 누군가는 사기 때문에 가격이 오르는 거겠죠. 그러면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가격이 오르는 거, 그냥 올랐다, 비싸다 이걸 생각하는 게 아니라 왜 사는 걸까? 왜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은 이 주식을 사는 걸까? 왜 사고 왜 들고 가는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이 주식을 사는 데는 이유가 있고 파는 데도 이유가 있는 겁니다. 자, 가격이 이렇게 계속해서 올라간다는 거는 사고 싶은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거겠죠. 수요가 많고 매수세가 더 강하다 보니까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높은 가격을 주고도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 뜻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네이버 주식인데요. 자, 제가 네이버를 관련해서는 작년부터 자주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에도 언급을 했었는데 지난 5월에도 네이버 주가 많이 올랐다 이런 이야기 나오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네이버 주가 항상 사람들이 비싸다 비싸다 이야기를 했었고 자, 지난 3월에는 더 떨어질까봐 못 사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자, 그러다가 반등하니까 3월보다 더 올랐네 못 사. 자, 5월 되니까 4월보다 더 올랐네 못 사. 6월 되니까 5월보다 더 올랐네 못 사. 자, 7월 되니까 6월보다 더 올랐네 못 사. 끝까지 못 사는 거죠. 그러면서 구경하면서 자, 상대적 박탈감에 시달리는 거죠. 자, 그러면은 뭐 네이버만 그러냐? 카카오도 마찬가지죠. 올 초에 너무 올랐네. 작년에 비해서 너무 올랐네. 못 사. 3월 되니까 더 떨어지겠지. 떨어질까 봐 못 사. 그러다가 4월 되니까 올랐네. 3월 가격에 비해서 올랐네. 아니, 너무 올랐네. 못 사. 자, 5월 되니까 못 사. 6월 돼도 못 사. 7월 돼도 못 사는 거죠. 자, 그러면서 지금 빨리 떨어지라고 기우제를 지내고 있을 건데 떨어져도 못 사는 겁니다. 자, 과거를 생각하면 못 살 게 없다라고 제가 좀 전에 이야기했지만 사실 과거를 그리워하면서 살만한 것 있긴 합니다. 과거 가격을 생각하면은 살만한 게 아주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렇지만 자, 이런 것들을 꼭 사야 되냐? 살 필요가 있을까?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보는데요. 물론 사고 파는 거는 개인의 자유입니다. 자, 그러면은 화려했던 과거를 생각하면 아주 지금 저렴한 가격에 거래되는 것이 있습니다. 자, 과거에 비하면 아주 저평가된 싼 주식들도 많다는 거겠죠. 그래서 시총 상위에 있는 제가 몇 개 종목만 한번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례로 바로 포스코입니다. 포스코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기업이고 절대 망할 기업은 아니겠죠. 자, 그리고 시가총액도 상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자, 그런데 포스코 아주 지금 싼 값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15년 전에는 거의 80만 원에 육박했는데 지금은 18만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15년 전에 비해서 4배나 싸졌고, 자, 3년 전에 40만 원까지 갔는데 지금은 18만 원이니까 3년 전에 비해서 반값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쌉니다. 자, 반값 할인 중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사야 될까요? 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자동차 기업 바로 현대차 주가 차트입니다. 자, 현대차 물론 나쁜 기업 아닙니다. 사서 수익을 충분히 낼 수도 있는 기업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주가 수준 어느 수준이냐? 지금 보니까 5년, 6년 전에 24만 원, 27만 원까지 갔다가 지금 9만 원대입니다.
야, 그러면은 9년 전, 5년 전에 비해서 지금 가격이 3배나 쌉니다. 3배나 싸게 할인 판매하고 있는 겁니다. 작년 이맘때쯤에는 지금 가격이 14만 원까지 갔으니까 자, 그때보다도 지금 거의 뭐 30% 이상 할인 판매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주 싸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사는 거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아주 싸게 팔고 있는 거니까요. 거의 10년 내 최저 가격에 거래되고 있는 현대차입니다. 아주 싸게 팔고 있습니다. 한국조선해양 옛날 현대중공업입니다. 보면은 2011년도에 50만 원에 거래되다가 지금 8만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10년 전에 비해서 무려 6배나 싸게 거래되고 있습니다. 진짜 이거는 뭐 거저 아니겠습니까? 10년 전에 한 주 살 거 자 똑같은 돈 주고 지금은 6주나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야, 이런 거는 꼭 사야 되는 거 아닙니까? 6배나 할인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싸게 파는 것도 있습니다. 자, OCI, 남자의 주식 OCI입니다. 자, OCI 2011년도에 66만원, 65만원에 거래됐는데 지금은 45,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와, 이건 진짜 거저입니다. 자, 10년 전에 비해서 15배나 싸게 살 수 있습니다. 옛날에 60만원 주고 하나밖에 못 샀지만 지금은 60만원 주면 10개 넘게 살 수가 있답니다. 자, 거의 뭐 그냥 거저 공짜로 주는 거 아닙니까? 자, 이런 거 꼭 사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 쌉니다. 아주 저평가되어 있다고 할 수가 있겠죠. 과거에 비하면. 자, 그리고 한국전력입니다. 한국전력. 자, 이것도 진짜 싸게 팔고 있습니다. 지금 2016년도 4년 전에는 6만원이 넘어가는 게 지금 2만 원도 안 하는 가격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거의 뭐 3배 이상 싸게 팔리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배당도 많이 주는 알짜주로 잘 알려져 있죠. 자, 대한민국 대표주, 대표 저PBR 저퍼주입니다. 이만큼 대표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가치주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4년 전보다 지금 반값, 반의 반값에 거래되고 있으니까 거저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이런 거 사야 됩니까? 뭐 싼 거 좋아하는 사람들 많이 사면 됩니다. 그렇지만 과거 옛 영광을 그리워해야 할까? 자, 그리워하지 마십시오. 과거는 과거일 뿐입니다. 과거가 미래와 연결될 수도 있겠지만 주가가 하락한 기업들은 그러지 못하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시장은 정직하게 기업을 평가합니다. 옛 여인의 미련을 가지지 마십시오. 자, 옛 여인의 미련을 가져봐야 지금 현재의 삶이 더 비참해질 뿐입니다. 자, 화려했던 과거는 과거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려한 미래가 다시 올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앞서 살펴봤던 아주 싸게 할인 판매하고 있던 기업들 중에서 화려했던 과거처럼 화려한 미래를 다시 볼 수 있을까? 볼 수 있는 기업들이 있는가? 그것을 생각해 보고 매수를 하라는 말입니다. 자, 옛 영광을 되찾을 수 있는 놈인지, 자, 그렇지 않은 놈인지를 구분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쯤에서 한번 시장의 돈들이 어디로 몰려가고 있는지를 한번 파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7월 10일 기준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12개 종목 한번 추려봤습니다. 자, 시가총액 상위 12개 종목 무엇이 있나? 자, 첫 번째로 삼성전자, 두 번째 SK하이닉스, 그리고 시총 3위로 네이버가 올라섰습니다. 자, 4위 삼성바이오로직스, 5위 셀트리온, 그리고 6위 삼성전자 7위 LG화학, 8위 카카오, 9위 삼성 SDI, 그리고 10위에 겨우 턱걸이하고 있는 현대차입니다. 자, 그리고 현대차 바짝 추격하고 있는 NC소프트와 LG생활건강이 있습니다. 자, 이런 시가총액 상위권 주식 종목들의 변화, 자, 시대의 변화를 읽어내야 됩니다. 자,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우리가 지금 어디에서 어떻게 돈을 쓰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 시대의 변화를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고 우리가 어디에 투자해야 될지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과거의 가격을 생각하면 살 것이 없습니다. 그때도 비쌌고 지금은 더 비쌉니다. 자, 더 오르면 버블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서 더 오르면 사람들은 고통스러워합니다. 일찍 잡지 못한 것을 후회하고 상대적 박탈감에 빠지고 포모에 두려워합니다. 자, 그러다가 결국 못 참고 고점에 사서 가즈아를 외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설거지 열심히 하면서 존버 들어가고 자식한테 물려준다는 소리 하는 거죠. 자, 항상 나를 괴롭히는 생각은 무엇인가 이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사면 고점이 아닐까? 내가 사면 떨어지는 것이 아닐까? 우리는 너무 많이 이런 걸 경험해 봤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는 이것을 두려워합니다. 자, 그러는 사이 주가는 더 올라가니까 또 한 번 더 고통스러워하는 거겠죠. 자,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되느냐? 내가 왜 사고 싶은가? 왜 사는지를 명확히 하십시오. 나는 무엇을 보고 매수 버튼을 누르는지를 명확히 하라는 겁니다. 과연 초조함 때문인가? 포모 때문인가? 이런 초조함과 불안, 포모 때문이라면 수익을 내지 못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불안감, 이런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이 기업이 앞으로 성장할 기업인가, 기업의 가치를 한번 생각해보고 투자를 하라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누구도 고점을 모릅니다. 떨어지고 나서야 그때가 고점이었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자, 내가 투자하려는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인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를 생각하며 굴뚝주를 산다? 좋습니다. 사도 됩니다. 싼 것 사서 마음 편히 들고 가는 거 좋습니다. 과거보다 10배, 5배 떨어진 종목 사가지고 그 가격 갈 때까지 한번 기다려보는 거 좋습니다. 그렇지만 10년, 20년 동안 가격이 회복되지 못한 것들도 많다는 점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지금 시장을 움직이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자, 시장을 움직이는 힘, 자, 돈들이 몰려가는 곳에 있는 주식을 사야지 가격이 오르고 수익을 낼 수 있는 겁니다. 또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가치 투자를 재정의하십시오. 무엇이 가치 있는 기업인가? 무엇이 가치 있는 것인가? 4차 산업혁명 시대, 부를 창출하는 원동력이 무엇인가? 시장은 미래를 먹고 자랍니다. 부가 창출되는 분야의 가치는 점점 더 높아질 것입니다. 슈퍼스타 경제, 시장의 돈은 한쪽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슈퍼스타 경제와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영상을 감상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항상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